이 시간에는 디지털 카메라라는 타이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지난 시간에 디지털 사진, 다 같은 얘기인데요. 디지털 카메라라고 별다른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차이는 딱 하나뿐이 없다. 무슨 차이요? 필름 카메라에는 빛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감각 유지로 만든 필름이 들어간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는 뭐예요? 이 빛에 민감한 CCD나 CMOS라고 해서 CMOS와 같은 실리콘 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만 바뀐 거지. 카메라를 조작하고 하는 기능들은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바뀐 게 없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보완을 한 그런 기능들이 디지털 카메라에 집약이 돼서 훨씬 더 사진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은 필름 사진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필름 카메라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일이 이제 사람이 그 사진가가 이렇게 조작을 해주고 감각에 의해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 기능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다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는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필름이 들어갔느냐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느냐, 근데 내 카메라가 CCD를 쓰냐 실리콘 칩을 CMOS를 쓰냐, CCD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CMOS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쓰는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CMOS인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칩을. 근데 CMOS가 CCD보다는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걸 계속 쓰고 있거든요, 보완했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자기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기계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변화나 업그레이드된 사항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기계치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떻게든지 미세한 차이가 있고 좋고 나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물, 내용적인 면을 중요시 여겼을 때는 그게 칩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화소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소수 몇 메가픽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풀프레임이든 크롭바디든 DSLR이든 미러리스든 이 화소수는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20메가픽셀이 넘어요. 그럼 20메가픽셀이 넘는다라는 건 내가 내용이 없는 사진,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크게 프린트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화소수라는 거는 그 픽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잖아요. 정해진 화면에 픽셀을 어떻게 얼마만큼 찍을 수 있냐 이건데, 20메가픽셀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내가 못 찍어서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확대 배율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화소수가 높은 건 확대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의 화소수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카메라를 좋고 나쁨을 따진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 파트에서도 항상 설명해 드렸지만, 내 환경에 맞고 내 경제 사정에 맞는 그런 가장 적당한 금액의 보급형 바디면 충분하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해드리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다, 이 금액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뭐예요?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필름 역할을 해주는 게 뭡니까? 이미지 센서잖아요. 근데 이미지 센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시 저장 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서 사진을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저장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거치는 과정이죠. 필름은 그냥 필름에 이미지가 맺히는데 이미지 센서에서 상을 만들어 갖고 어디로 보냅니까? 메모리 카드로 보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메모리 카드가 필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하고 틀리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두 단계가 있다. 이미지 센서하고 메모리 카드. 그렇게 따져 본다라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우리가 잘 알고 써야 되는데 요즘은 좀 편리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사진 초창기에는 메모리 카드 종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저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메모리 카드가 나왔다가 요즘은 정리가 돼서 어떤가가 두 가지가 주로 쓰이죠. CF 카드하고 SD 카드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게 CF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컴팩트 프레시 카드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CF 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왼쪽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SD 카드죠. 그래갖고 요즘은 또 휴대폰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미니 SD 카드가 있고 요거를 요 자체 요 작은 미니 카드도 리더기가 있어서 집어넣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 SD 카드 사이즈만한 그 리더 저기에다가 그 아답터에 넣어가지고 읽게 되는 그런 형식들인데 하여튼 요 두 가지 형태가 이미지 저장 메모리 카드로는 지금 이제 평준화가 됐다. 다른 메모리 카드들은 싹 사라졌고요. 제가 어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니 카메라들은 처음에는 이런 메모리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네들 자체적으로 메모리 스틱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 초반부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기 때문에 지네들의 특색을 뭐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없애버렸죠. 그러다가 요즘 이제 그 미러리스 쪽에서 소니 카메라가 막 부상을 하면서 소니 카메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걔네들도 다 이 SD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DSLR 카메라들 특히 프로페셔널용으로 넘어가는 카메라들은 요 SD 카드를 많이 씁니다. SD 카드를. SD 카드를, CF 카드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보급형이나 뭐 걔네들이 얘기할 기준으로 따지면 뭐 아마추어라든가 준 프로 되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보급형 카메라에는 이 SD 카드가 많이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뭐냐에 따라 카메라의 등급이 또 나눠지는 우수 현상까지는 보였는데 요즘은 고급형 카메라에도 SD 카드 쓰는 카메라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 카드를 쓰느냐를 가지고 카메라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건 바보고요. 니콘인가에는 CF 카드하고 SD 카드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그런 카메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카메라도 있고 하나만 쓰는 카메라도 있고 그 중에 SD 카드가 요즘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대중적인 카드다. 근데 CF 카드하고 SD 카드의 차이점은 좀 더 이 CF 카드가 견고한 면이 있어요. 이 CF 카드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센서를 거쳐서 메모리 카드로 옮겨져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이미지를 옮기려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뭐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데에는 그 SD 카드 리더기는 고정 달려서 나오는 노트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또 데스크탑도 일체형 같은 경우도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전에는 CF 카드까지 읽고 뭐 또 다른 메모리 카드 읽을 수 있는 그런 멀티 메모리 리더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D 카드 쪽으로 많이 카메라들이 몰리면서 요즘 컴퓨터에는 SD 카드 읽는 그런 그 메모리 리더기 그런 것들은 SD 카드로 많아졌다. 그래서 CF 카드를 사용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이 리더기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자료 사진을 찍은 요 리더기는 제가 사용하는 건데 SD 카드, CF 카드, 그 다음에 미니 SD 카드까지 3개 포맷의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이런 멀티형이거든요. 하나만 쓸 수 있는 리더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CF 카드만 읽는 거, SD 카드만 읽는 거 이런 리더기도 있지만 이렇게 멀티형으로 갖고 있으면 다양한 메모리 카드를 써줄 수가 있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쓰는 카드가 카메라에 자기가 가진 게 전부 SD 카드만 쓴다 그러면 멀티형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컴퓨터나 다른 쪽으로 백업 시킬 땐 이런 리더기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컴퓨터에 장착이 안 된 상태라 그러면 그런 점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까 CF 카드가 좀 더 이 고급 기종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었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카드 자체가 SD 카드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해요. 그러니까 훼손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SD 카드 이렇게 뒤에 칩이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스크래치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백업되기 전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고생스럽게 찍은 사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노출된 상태라 안전성 면에서는 뭐예요? CF 카드보다는 떨어지죠. CF 카드는 칩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고성이나 안전성 면은 CF 카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하여튼 요 SD 카드나 CF 카드도 마찬가지. 카메라에서 빼서 이동할 때는 항상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게 먼지나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런 데서 방지해 줄 수가 있다. 특히 SD 카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카메라에 달랑 하나만 꽂고 다니는 것보다는 여유분으로 몇 개를 갖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용량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개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메모리 카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용량의 메모리 카드를 사서 몇 개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촬영해 주는 게 에러에 의해서 파일이 없어지는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튼 그걸 떠나서 이 메모리 카드에 촬영이 꽉 차갖고 용량이 풀로 됐을 땐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없잖아요. 필름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분으로 엑스트라로 한 개 정도는 더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 이런 면에서 좀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파일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에서는 1년, 2년이라는 그런 유효 기간을 두는 그런 메이커들도 있는데, 1년, 2년은 너무 짧지만, 이 메모리 카드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메모리 카드를 포맷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의 메뉴에 들어가면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포맷이 다 있어요. 포맷해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해줘도 되고 컴퓨터에서 포맷을 해줘도 돼요. 왜 포맷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커트해서 컴퓨터로 백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우리 카메라에서는 empty, 화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벼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잘라오는 과정에서 원래 찍혀있던 이미지의 잔상들이 메모리 카드에 남아있어요.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포맷을 안 하고 계속 찍으면요, 또 찍고 또 백업하고 찍고 백업하고 하는 상황을 계속 중복하다 보면은 이 메모리 카드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잘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셔터를 눌렀는데 한 장 찍었는데 두 번째 찍으려고 하니까 LCD가 깜빡거리든가 ERR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그럼 모든 기능이 스톱돼 버리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메모리 카드를 빼야 돼요. 빼보고 보면은 카메라가 거의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메모리 카드가 에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걸 포맷을 하지 않고 계속 백업만 시키다 보면 그 남아있는 잔상들끼리 이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해주면
방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 포맷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기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깨끗한 방이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로 계속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뭐 매번 백업하고 포맷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이 촬영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3, 4개월에 한 번씩 정도, 촬영량이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백업을 하고 나서 포맷을 해주는 게 이 메모리 카드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카드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용하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읽히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딜리트 키 삭제 버튼 휴지통을 잘못 눌러갖고 전체 하나만 지워야 되는데 전체를 다 죽여버린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불상사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컴퓨터도 잘못되면은 그 자료 전부 다 복원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사진을 하는데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하나가 이 메모리 카드 리페어라는 소프트웨어는 꼭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용량에 따라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데 일반적인 저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구입해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용했던 거는 보통 2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의 용량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리더기에다가 메모리 카드를 꽂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막 복구해줘요. 막 살아납니다. 보여요, 눈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라내기 해가지고 이미지를 다 백업 시켰는데 제가 잔상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포맷하기 전에 옛날 고리짜까지 포맷 안 한 메모리 카드에서 막 살아난다는 얘기.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복구율은 많이 떨어지죠. 화면에 3분의 1만 나오고 뭐 반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에라된 시점이나 잘라낸 시점이 얼마 안 된 것들은 거의 100%까지 복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촬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파일이 다 날라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복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해줘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잔상이 남아있다는 걸 포맷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포맷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 분명히 잘라내기 해갖고 없었던 사진인데 이게 막 살아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카드를 복구하는 소프트웨어 정도는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디지털 사진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그 외부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 시간에 이미지 보존에 대한 내용에 설명할 때도 그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메모리 카드에서도 뭐 이미지 저장이 되는 거지만요, 좀 더 안전하게 저장하고 휴대하기 좋은 휴대용 저장 장치도 요즘 USB가 가장 기본적인 저장 장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게 변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 쫓아가기도 굉장히 버거울 정도인데요. 아무튼 요즘은 이 USB의 그 용량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뭐 1테라바이트 뭐 그 이상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저장 용량이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휴대용 저장 장치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다, 디지털 사진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건 사진을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의 디지털 사진의 그런 휴대용 저장 장치까지도 그 사진을 백업 시킬 때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미지를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백업 파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용도에서 이 USB 저장 장치도 좀 용량이 큰 상태에서 백업 파일로 이용하는 그런 장치로 이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